19강의 1번 지문 독해해 보겠습니다. 자, 거의 모든 주요한 윤리적 이론들은 그죠? 서양 철학에 있어서 거의 모든 주요한 윤리적 이론들은 implicate 관련시킨다 뜻입니다. involve, engage 같은 거죠. 자, 감정을 관련시킨다. 한 방식으로 또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는 어떻게든 그런 뜻이겠죠. 어떻게든지 감정을 관련시킨다 이거죠. 자, 윤리적 이론들은 감정을 관련시킨다. 자, 윤리 이론은 감정과 관계가 있다 이거죠. 이 이론들 중에 몇몇에서는 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다. 도덕성에 있어서 필수다. 감정이 필수다. 그리고 in others 다른 이론들이겠죠. 이론들에서는 자, 그것들은 they are not 필수가 아니다 이거죠. 여기서는 essential to morality가 생략되겠죠. 그리고 they가 받는 것은 이제 감정, emotion 되겠습니다. 감정이 필수가 아니다. 1번, 2번 문장을 좀 정리해보면 서양의 대부분의 윤리 이론은 감정을 어떻게든 연결시키는데 감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이론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어떤 이론은 감정은 필수다. 다른 이론들은 감정이 필수는 아니다. 감정이 필요 없다는 견해가 아닙니다. 감정이 필수냐 필수가 아니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지 필요 없다는 견해는 아니에요. 그러나 심지어 이러한 작가들조차도 어떤 작가냐면 후부터 여기까지 데리아를 부인하는 작가죠. 주 없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 감정이 필수적이다 라는 것을 부인하는 작가들조차도 보통은 찾는다, 발견한다, 장소를 찾는다 이거죠. 그것들을 위한, 그것도 감정이 되겠죠. 감정들을 위한 장소를 찾는다. 도덕 심리에 있어서 도덕 심리, 도덕 판단, 도덕 철학 다 같은 거죠. 이런 것에 있어서는 감정들을 위한 장소를 찾는다. 자, 감정들을 위한 장소를 찾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거죠. Find a place for them. 요거를 밑줄 쳐놓고 밑줄 의미가 뭐냐 그러면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거죠. 감정이 필수라는 걸 부인하는 이러한 저자들조차도 도덕 심리에 있어서 도덕 판단에 있어서는 감정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자, 이것은 this is true. 자, 칸트에게 있어서도 심지어 사실이다. this is true for는 뭐뭐에 적용된다, 뭐뭐에도 사실이다. 이거는 이렇게 바꿨을 수 this holds true for true even for Kant. 이것은 칸트에게서도 심지어 유효하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is true for나 holds true for나 같은 겁니다. 뭐뭐에도 사실이다, 뭐뭐에도 적용된다. 칸트가 어떤 사람이냐면 콤마 후죠. 근데 그는 is notorious, 악명이 높은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notorious는 악명 높은이죠.
자, famous를 써도 되는데 famous는 이제 좋게 유명한 거고 노토리어스는 나쁘게 유명한 거죠. 노토리어스 대신에 famous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뭐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주장한 것으로 데디아를. 자,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의존한다. 이성에 의존한다. 무엇이 아니라 센티먼트는 이제 감정이죠. 감정이 아니라 레더되는 무엇이 아니라 이렇게 번역하라고 그랬죠. 뭐뭐보다는 그런 뜻이지만 확실히 해석하기 위해서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의존한다. 자, 칸트라는 사람은 자, 이성이 중요하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조차도 이것이 사실이다. 이 사람에게도 이것이 적용된다. 그럼 디스가 받는 게 뭘까요? 디스의 의미를 써라.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앞문장인데 도덕 심리에 있어서 감정이 중요하다. 이것이 칸트에게 있어서 사실이다 이거죠. 도덕 심리, 도덕 판단에 있어서는 감정이 중요하다. 자, 칸트의 시스템, 어떤 철학 체계 안에서 이성이 말합니다. 명령합니다. 우리에게 뭐 하라고 명령하냐면 우리가 도덕법을 따라야 한다. 여기에는 이제 should 정도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법 중에 이제 주요 명제 동사가 있죠. 주장, 요구, 명령, 제한 동사가 나오면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나올 때 당위성의 내용이 나오면 should가 생략된다 그랬습니다. 명령한다. 이성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뭐 하라고? 우리가 도덕법을 따라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다 좀 정리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이 글이 좀 여기까지를 이해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자, 칸트에게 있어서 자, 이성이 명령을 하죠. 도덕률 따라라. 준수하라고 명령을 해요. 이성이. 그러나 자, 그 도덕법, 도덕률에 대한 행동, 도덕률을 따르는 그 행동이 주어니까 동명사죠. 시작된다. 뭐와 함께? 법에 대한 존중과 함께 시작된다. 도덕률 준수는 뭐에서 시작되냐면 법 존중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존중이라는 게 일종의 감정 아닙니까? 그죠? 이성이 도덕률 준수하라고 명령을 하지만 이건 사실 법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이 받는 것은 이제 법에 대한 존중 and it 그런데 그것은 법에 대한 존중은 구성된다. 뭐에 의해서? 존중, 인간의 사람에 대한 존중. 법에 대한 존중은 결국 인간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다 이거죠. 이것도 감정이죠 결국 존중. 그리고 그것은 또 and it인데 이 it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죠. 인간에 대한 존중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뭐에? 인정하는 것에 존엄성을 dignity, 존엄성, 품위 이런 거죠. 존엄성의 인정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뭐의 존엄성? 각 사람의 존엄성. 뭐로서의 존엄성? 법의 지배를 받는 행위자로서 각 사람에 대한 존엄성의 인정. 인간에 대한 존중은 뭐냐? 각 사람에 대한 존엄성 인정. 존엄성에 대한 존중, 인정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거죠. 결국 이거 다 종합하면 이게 다 감정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 법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인간 각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다 감정에서 비롯된다 이거죠. 자, 이 존경에 더하여 칸트는 주장한다 데디아라고. 자, 도덕 판단들은 동반된다. 뭐에 의해서? 도덕적 감정에 의해서 동반된다.
중요한 단어죠. 도덕적 감정에 의해서 동반된다. 이 얘기를 다 정리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우리 학교를 예를 들죠. 학교 앞에서 30km 준수, 속도 준수라고 하는 민식이법이 생겼죠. 사람이 이제 법을 따라야 돼요. 이성이 이제 이 법을 따르라고 명령을 하죠. 근데 이걸 준수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법을 존중하니까. 그죠? 이 법에 대한 존중은 어디서 오죠? 인간에 대한 존중이죠. 이건 뭐의 결과입니까? 어린이 한 명 한 명의 그 존엄성, 어린이의 삶, 어린이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하다 보면 인간에 대한 존중이 나오고 법에 대한 존중이 나와서 이걸 준수하게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5번 글이고 6번 글은 뭐냐? 칸트는 주장한다. 도덕 판단이 동반된다. 도덕적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하죠. 도덕적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바람직한지 옳은지 틀린지 나쁜지 이런 거 판단을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살인을 했어요. 둘 다 살인입니다. 근데 우의 살인은 묻지마 살인이에요. 아래 살인은 자신을 예를 들어 뭐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와 맞서 싸우다가 강도를 죽인 거예요. 이 두 개의 살인이라고 하는 법을 어긴 상황은 똑같은데 이걸 도덕 판단을 할 때 똑같은 잣대로 뭐 이걸 징역 10년, 이걸 징역 10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묻지마 살인은 이거는 뭐 선처를 받을 여지가 없죠. 이건 10년 그냥 받아야 되죠. 10년 그 이상도 받아야 되겠는데 강도를 죽였어요. 이 강도를 죽이지 않았으면 몸싸움하지 않았으면 아마 가족이나 자신이 죽었겠죠. 정당방위죠. 정당방위. 다시 가족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존중 때문에 강도와 싸우다 강도를 죽인 거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도덕 판단을 할 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 인간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니까 그게 불합리한 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살인했으면 감옥에 가야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정당방위로 죄가 없죠. 총으로 쏴서 죽여도 죄가 없어요. 이런 법이 정착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잣대가 다르다 이거죠. 도덕적 판단은 도덕적 감정과 함께 온다. 이걸 감정 무시하고 무조건 죽였으니까 10년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감정이 뒤따라야 된다. 어떤 빵을 훔친 도둑이 있어요. 근데 한 명은, 두 명 있는데 도둑이 있는데 한 명은 아주 부자인데 훔쳤어. 감옥 가야죠 이 사람은. 두 번째 이 빵을 훔친 사람은 뭐 애들이 한 10명 돼요. 여러가지 상황으로 수입도 좀 적고 없어요. 그래서 빵 훔치지 않으면 애들이 죽어요. 굶어 죽어. 훔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사람들은 뭐 처벌도 받겠지만 또 선처도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게 다 도덕적인 판단에 있어서 감정이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자, 어렵다 있음 가주어. 투이하는 것은 어렵다. 발견하는 거. 철학자들을 발견하는 건 어렵다. 어떤 철학자? 생각하지 않는 철학자. 감정이 중요하다. 도덕에 있어서 감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 생략됐겠네. 생각하지 않는 철학자를 발견한 것은 어렵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도덕에 있어서는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5번 지문을 이렇게 바꿔 썼을 때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후 이하를 바꿔 쓸 수가 있죠.
who 생각하는 things. 생각하는 철학자를 발견한 건 어렵다. 그럼 뒤에를 바꿔야 됩니다. Emotions are not important to morality. not을 써야겠죠. 감정이 도덕성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철학자를 발견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does not이 빠지면은 뒤에 are not important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자, 주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서양 철학의 주요 윤리 이론은 감정이 도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감정은 필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올 만한 문제는 이제 순서 문제가 괜찮죠. 순서 문제를 보면 여기가 A, B가 여기죠. this가 받는 게 바로 앞문장이기 때문에 도덕 심리에 있어서 감정이 중요하다. 이것이 칸트에게 있어서도 사실이다. 그 다음에 C 여기 있죠. 그 존중, 앞에 이제 존중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이 존중에 더하여 나와야 되니까 순서 문제도 괜찮고. 자, 어법 중요해 보입니다. 어법 포인트만 살펴보죠. 우선 implicate, 주어가 이론들이기 때문에 복수는 동사니까 implicate s 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they are not이죠. 이게 대동사입니다. are essential을 받으니까 are not을 써야죠. 여기다 do를 쓰면 틀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선행사에 일치시켜야 되니까 관계대명사 뒤에 나온 동사의 수일치는 선행사, 복수니까 deny. 얘가 또 주어니까 동사는 발견한다, find. 조동사가 뭐니까 이런 자리에다가 이제 finding 분사 처리하면 틀리는 겁니다. 동사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that을 써야겠죠. 이게 목적으로 쓰이는 대절인데 뒤가 완전하니까 what이 아니고 that. 그 다음에 우리는 따라야만 한다. should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명사가 주어니까 행동하는 것은 시작된다. s. 콤마 which죠. 앞에 선행사가 존중이니까 단수 취급해서 is. 콤마 which 역시 respect for person이 선행사니까 is. 그 다음에 또 that이죠. 완전한 문장 뒤에 따라 쓰니까 what이 아니고 that이고, 동반되는 거죠. 수동태. 자, 그 다음에 eat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 필라소피가 선행사니까 does not think죠. do not 안 되고 think. 이 정도가 어법 포인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칭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지칭. 여기에 them은 이제 감정들이고, 여기 they도 감정들. 요거 this는 도덕 심리에 있어서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콤마 which에서 이 which가 받는 거, 앞에 거는 법에 대한 존중. 여기 which가 받는 거는 인간에 대한 존중. 그렇죠?
오케이. 그런 지칭. 예, 거기까지. 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